안녕하십니까, 닥쳐TV 초루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제가 어제 방송을 못한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방송을 열었고요. 혹시 뭐 내일도 상황에 따라서 제가 방송을 못할 수도 있어서 오늘이라도 일단 해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화도 어느 정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방송을 열었다는 점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뭐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약간의 책임감이랄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시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실게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가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계속 그래서 카메라를 꼭 이렇게 좀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완전히 좀 만져줘서 좀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이 타이밍에 원래 이렇게 딱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순발력이 제가 안 돼가지고. 자, 어쨌든 시장에 좀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인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일단은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렇게 뭐 각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은 내려가는 쪽에 좀 무게를 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토탈 차트는 그렇게 크게 내려간다고 보기는 어려웠었던 차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보면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제가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저항에 걸릴 것이다라고 한 그 자리에서 일단은 저항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뭐 되돌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게 보면 여기서 뭐 저점을 안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잘 버티거나 뭐면서 이제 상단 추세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생기는 겁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토탈 2 차트를 보시면 뭐 비슷하죠. 근데 약간 토탈 2 차트는 토탈 1에 비해서 좀 더 처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토탈 3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쳐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튼 약간의 그 흐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단기적인 흐름은 되레 토탈 1에 비해서 낮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도미넌스 차트는 뭐 먼저 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깨지 않는 한 더 이상 밀릴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결과로 지금 현재 보시면 반등을 나타내면서 상단 추세선 부근까지 지금 접근을 한 상태입니다. 그죠? 거의 상단 부근 근처에 가서 매물대 부근이죠. 가서 일단은 상승을 멈추고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차트죠.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자리를 찍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뭐 위가 뚫리게 되면 일단은 저항선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게 몇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타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보이고 있다 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좀 하락이 깊긴 했지만 이런 추세를 만들고는 있었어요. 수렴 추세를. 그리고 나서 올라가가지고 일단은 뭐 매물대를 약간 돌파한 정도. 뭐 이거는 근데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줘야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자, 리플도 마찬가지죠. 리플은 요번 상승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오스는 뭐 계속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튼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박스를 돌파하면서 반등을 주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 제일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알트코인 중에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반응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죠? 박스권 내에 머물고 있는 모습. 자, 이게 이제 박스권이 위로 뚫리면 조금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은 박스권 내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에이다도 마찬가지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되게 약한 거죠. 올라갔다가 도로 제자리 찾는 상승 부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에요. 아발란체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반납한 모습입니다.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코인들은. 매틱 마찬가지죠. 모두 반납하는 모습. 자, 도지코인은 뭐 살짝 뭐 조금 남아 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반납을 상당 부분 한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흐름상 이 반등이 뭔가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이 정도로 뭐 반등 하반 경직을 보이고 전체 금융시장의 어떤 반등을 틈타서 같이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 정도로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뭐 이게 거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한 대로 거의 대부분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죠? 지지선 부분에서 반등을 주고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한 번은 더 내려올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된다.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장담을 못하지만 일단 뭐 여기 이 부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뭐 적게 올라가면 83불, 많이 올라가면 85불대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 그냥 ABC 개념으로 봤을 때 한 번쯤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라. 물론 이런 식으로 내려올지 아니면 뭐 신고를 내고 더 깊게 내려올지 확장형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꼬부라져서 좀 더 많이 내려갈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대략 한 82불대 중후반에서 많이 올라가면 85불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그냥 올라가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올라가서 뭐 패턴은 어떻게 그리느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들고 올라갔다가 여기 상단에서 만약에 잘 버티면 추가 상승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그냥 이런 흐름 기본을 두고 이런 흐름에서 어디서 꺾이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어찌됐든 파동상 이 상승에 대한 A파가 끝나고 B파가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다음은 내추럴가스. 자, 내추럴가스가 뭐 일단 그래도 제법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를 좀 깼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빠르게 올라와서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전고점까지 가면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갈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접히는지 아니면 돌파했다가 접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경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일단 그래서 안정적으로 저점권을 잘 지지하고 올라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자, 골드도 하락 추세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올라와 가지고 지금 눌림목 형성한 다음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죠? 저항대에 이제 진입하기 시작을 했고요. 조금 더 올라가도 무방해요. 더 올라가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상승, 단기 상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추세가 아직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매물대에 진입한 만큼 상승 탄력은 지금은 다소 줄어들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버는 아주 강하게 올랐죠. 그죠? 이것처럼 지금 만약에 골드는 아직 한 사이클 느리다고 볼 수 있는데 하방 경직을 오랫동안 보이고 올라와서 저항대를 뚫고 좀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고 또 횡보를 하다가 더 많이 안 밀리고 횡보를 하다가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그래서 전고점 부분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고점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조정 기간이 약간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만큼 막 이렇게 강력하게 밀리는 이런 생각은 뭐 특별히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이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상승에 대한 A파, B파, C파라고 봐도 틀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크게 보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봐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크게 보면 그냥 편하게 봐주는 거예요. 그냥 A, B, C. 그리고 이제 요번 파동이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파동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이거는 요 짧은 파동에 대한 해석이니까 디테일한 것을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큰 흐름상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수렴 추세잖아요. 이게 지금 실버가 이런 큰 뭐 거의 삼각이긴 한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약간 페넌트형 삼각이 아니라 거의 좀 정삼각형에 가까운 그런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좀 올라가면 또 저항을 받고 저항받을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삼각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라갈 때도 굉장히 힘들게 올라갈 수 있고 대응하기가 만만치는 않다. 이 최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대응이 만만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수렴을 하고 있고 위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굴입니다. 커퍼. 자, 커퍼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하게 일단은 위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저항을 보이고 이 하단 요 박스권 보이다가 위쪽으로 뚫리게 되면 이 위에서 안착되면 일단 또 올라가는 흐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1차 저항을 돌파를 해냈어요. 그죠? 저항은 보이고 내려와서 힘 축적을 하고 올라가서 돌파를 했다. 그래서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안착해내는지 안착을 해내는지가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긍정적으로 상승 쪽에 긍정적으로 봐줘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뭐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를 우리가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섣부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렸어요. 자리를 못 찾겠네. 잠깐만요. 이게 왜 이게 파란색 이게 뭐지? 지워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없어도 될 게 하나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기를 넘어섰었잖아요. 잠깐 트랩을 보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제가 그은 이 추세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넘어서기는 단방에 넘어서긴 힘들 거다. 단방에 넘어서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잘 안착이 되면 올라갔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가 이제는 조금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위트를 봐야죠. 위트를 보시면 일단은 올라갔었죠.
올라갔었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은 여기서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지면 흐름이 되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안 깨고 여기 돌아 나가기 시작하면 여기 돌파하는 시점에서 일단 상승 탄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도 일단 빨리 받고요. 다음은 자, 금리입니다. 금리. 자, 30년물 먼저 오늘 볼게요. 금리가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제가 강조했지만 지난번에 이 추세가 깨지면 일단 조정이 들어갈 거고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그리고 금리가 일단 더 이상은 못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금리의 상단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 일단은. 근데 지금 일단 단기 추세는 꺾인 거예요. 10년물 보시면 단기 추세는 꺾인 거예요. 그죠? 4시간짜리에서 단기 추세는 꺾였는데 아직 주 추세는 안 꺾였죠. 그죠? 주 추세는 아직 안 깨진 겁니다. 그래서 주 추세가 깨질 때까지는 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죠? 네. 그래서 30년물은 보시면 마찬가지로 단기 추세 깨고 주 추세가 이쪽에 걸려 있으니까 아직 살아 있는 거고, 일단 단기 추세 깼는데 이 왼쪽 저점 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이제 지켜내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10년물 같은 경우는 3.9대 후반, 3.9대 후반. 그래서 그냥 넉넉 잡고 보면 3.9가 깨지느냐 못 깨지느냐. 3.9가 깨지면 뭐 그 전에 추세는 깨겠죠. 그 전에 주 추세는 깰 거고 이번 상승의 주 추세, 그리고 3.9가 깨지느냐 못 깨지느냐에 따라서 흐름은 좀 달리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년물 보시면 2년물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 못하고 꺾이는 모습, 추세는 아직 안 깨진 상태예요. 그죠? 자, 우리나라 10년물도 마찬가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 추세는 아직 안 깨진 상태고 흐름은 유지되고 있지만 전저점 뭐 이게 약간은 지금 좀 흐름은 달라요. 추세에 대한 흐름은. 자, 그런 정도로 일단 금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를 먼저 봤네요, 오늘. 네. 자, 오늘 이제 달러 인덱스도 상당히 중요한데, 달러 인덱스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는 지금 일단은 중요한 박스권 상단이 104.5가 중요한데, 혹여 여기가 뚫린다 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갈 공간은 일단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104.5 부분에서 더블탑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주 추세를 깨트렸다 일단. 그러면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2 정도까지는 일단은 내려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 추세는 일단 꺾인 거예요. 주 추세를 자신있게 일단은 꺾은 거죠. 자신있게. 전저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 추세 되돌림 반등,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저점을 뭐 아주 안전하게 지킨 건 아니고 살짝 깨긴 깼습니다. 그죠? 살짝 깨긴 깼었는데 뭐 트랩을 보인 거니까 이 정도는 반등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 되돌림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어요. 이걸 꼭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줬다가 밀릴 것이냐. 줬다가 밀리면 이게 밀릴 때 강력하게 밀립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밀리면 여기서 반등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래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밀릴 것이냐, 아니면 바로 밀렸다 반등을 주고 이렇게 갈 것이냐. 뭐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달러는 꺾였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 지난번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유로나 달러나 되게 중요한 자리다. 역으로 보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더블 바텀 보여주고 돌파하면서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 똑같습니다. 그죠? 거꾸로 보면 똑같아요. 달러 인덱스랑 유로랑 완전히 반대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는 다소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다가 일단은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전에 강했던 거에 비하면 조금 약해졌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흐름은 달러 인덱스와 여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건 당연한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위에나, 자, 위에나는 뭐,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든, 별 반응이 없고, 별로 좋지 않다, 여전히. 여전히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국가에서 약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판단을 어떻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엔화. 자, 엔화도 일단은 뭐, 약간 강세 기조로 바뀐 건 사실인데, 그렇게 뭐 강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강한 건. 그죠? 아직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엔화의 상승, 그러니까 약세가, 이어지지, 그러니까 반대로 강세로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섣부른 상황이고요. 반면, 지금 원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먼저 꺾였었다가 지금 그러니까 어제라고만 얘기해야 되나요? 어쨌든 달러가 꺾인 거에 비하면 미리 움직여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되레 반응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N1 차트를 보면 별로 움직임이 크지 않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N하고 지금 현재는 비슷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원화는 아직까지 박스권 엔화 대비 원화는 박스권 내에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원화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한 1307원까지는 일단 내려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내려왔어야 되거든요, 지금쯤이면. 근데 안 내려오고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좀 내려와야 좀 편안하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다 종목들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한번 보는 데까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 한번 보시면 빅스는 완전히 꺾였죠. 다시 꺾였습니다. 자, 프랑스 뭐 여전히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요. 닥스도 마찬가지고. 자, 다우존스 이제 반등은 주긴 줬어요. 반등을. 좀 추세를 살짝 깼다가 하루 정도 깼다가 반등을 줬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요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자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뭐 전체적인 힘의 기울기는 다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 반면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뭐 그 달러 인덱스 대비 뭐 유로화 같은 경우가 이렇게 더블 바튼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마찬가지 패턴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는 강세 패턴이죠.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물론 정고점 부분에서 저항을 보일 수는 있지만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이런 추세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루짜리 조정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뭐 고비는 넘겼다.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이제 위기감을 가졌을 텐데, 고비는 넘겼다. 그런 고비는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리적으로 뭐 사실 이런 자리는 뭐 반등이 없을 수는 없는 자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 좀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다행스럽게도 일단 안정적으로 반등이 성공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강세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때도 일단은 살짝 뚫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거는 이제 일단은 사파로 보는 건데, 사파 끝난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하고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죠? CPI가 아니라, 뭐 발표하는 날이잖아요, 오늘 밤에도. 일단, 어쨌든 그런 것도, 헤드라인, 모르겠어요. 그 용어 같은 거 제가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또 정신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 하락에 대한 조정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긍정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해석은 일단은 뭐 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해석은 이게 여기서부터 이 파동까지 계산하면 뭐 또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보면 1, 2, 3, 4, 5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럼 5 파동은 맥스 가면 뭐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얼마냐? 16,000
16,200 정도. 이거는 나스닥 종합이에요. 나스닥 100이 아니라. 나스닥 종합 기준 16,200 정도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스닥 100. 자, 나스닥 100에서는 이제 파동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크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파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1번. 여기가 2번.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3번이에요. 여기 어디가. 그리고 또 조정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4번, 그 다음에 이렇게 5번, 이런 식으로 가겠죠. 지금 이쪽 이렇게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번도, 뭐 4번은 좀 깊게 들어올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면, 요번의 파동은 어쨌든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신고를 내는 게 맞는 거고, 그 신고가는 제가 생각할 땐 한 나스닥 100 기준으로 보면 여기 이러면 16,800 대략 700에서 800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역사적인 신고가를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던 게 큰 파동상으로 보면 정말 내가 텔레콤까지 큰 상승에서 마지막 파동이긴 한데 파동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추세를 우리가 기다려도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안정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잘 지키고 일단 올라가는데 조금은 약하죠. 네, 상대적으로 약한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네, 그런 점은 일단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별로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 더 넣어봤는데요. 이건 홍콩 항생지수. 제가 전에 왜 항생지수 여기서 제가 저점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뭐 이 정도 올라가서 뭐 더 이상 욕심을 내는 거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반등을 강하게 줬었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조정을 보고 있는 좀 많이 처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흐름을 추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 지수 넣으려고 하다가 중국 지수를 여기서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홍콩 항생 지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자, 이제 이게 그 대신 제품 차트에서 볼 때는 좀 편했는데 그런 면들이 제가 이미 옛날부터 보고 있었던 걸 다 찾아놓은 게 있어서 편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예. 자, 일단 뭐 그래서 지수만 먼저 봤고요. 먼저 지수만 볼게요. 그래서 한국 코스피, 코스피 지수. 오늘 어제 제가 중요한 자리를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정확하게 저항선에서 딱 걸렸었어요. 어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에서 딱 걸렸었고 그러더니 그냥 쭉 밀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밀렸었고 지금은 일단 뭐 하락 추세는 돌파했으니까 추세 돌파 후 눌림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540 여기 한 6 정도, 47 정도 여기는 뭐 절대적으로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파란색 선을. 그래서 뭐 그냥 올라가면 좋았을 텐데 이만큼 올라갔다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 시장이 지금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조금은 예상됐던 부분이긴 한데 좀 많이 아쉽고요. 자, 코스닥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죠? 네, 상대적인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 드렸었는데 불안불안합니다. 여전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게 해외 주식을 빨리 봐드려야 되나 어쩌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몇 개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종목 일단 애플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일단 갭 부분에 지금 진입을 했어요. 갭 부분에 살짝 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갭 부분에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갭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탈환이 쉬워집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직 조금 아쉽죠. 아직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볼게요. AMD 뭐 아쉽고요. 인텔 애매하고요. 메타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올라가는 게 그렇게.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뭐 올라오고 있어요. 삼각 수렴형이라고 그랬죠. 넷플릭스 안정적으로 그래도 저점 지키고 올라오고, 아마존 약간 아쉽고요. 구글 제일 강세네요. 구글, 그죠? 네. 구글 트렌드가 깨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강세입니다. 구글,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번에 또 엄청 강하게 올라왔죠. 네, 단기 하락 추세 돌파하더니 결국은, 그리고 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잖아요. 네, 내려왔을 때 이 돌파했던 자리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돌파해주고 올라가고, 저항권이죠 이제. 네, 여기서는 급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뭐 급하게 올라가주면 엄청 좋겠지만 어제도 별로 상승 탄력이 없었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강력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는 제가 뭐 상승세에 대해서 좀 조정이라고 보고, 뭐 큰 조정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뭐 워낙 전망치들이 좋으니까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일단은 신고가 행진은 곧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스타벅스 일단은 깼다가 빠르게 반등을 주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부 애매하고요. 자, 그 다음 삼성전자 힘들죠. 네, 힘듭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엘리안솔 아직 저항을 이겨내지는 못하는 모습.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나마 제일 지금 힘이 강해 보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LG화학 조금은 이제 반등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SDI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반등을 주려고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여전히 좀 탄력이 떨어진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반면 탄력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강세 현상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탁 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대차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도는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로 이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노베이션 마찬가지고요. 다음 네이버에도 조금 다른 종목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매물 소화 구간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21만원 정도를 21만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쉽게 더 밀리기가 쉽지는 않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카카오는 뭐 여전히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HD 한국조선해양 강력한 하방 경직을 보이다가 강력한 반등 주고 나서 일단은 올라가 버렸는데, 글쎄요, 이게 여기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는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11만원 아래쪽으로 타겟을 잡고 매수를 해봄직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큰 조정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만큼까지는 대략 11만원 선에서 멈춰가지고 최저점이 11만원 정도, 최저점이 얼마였어요? 11만 200원, 11만 200원에서 멈춰서, 센트리온 별로 좋지 않고요. LG전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지 않습니다. 포스코 퓨처에 마찬가지고요. 아쉬운 건 잘 버티던 삼성전기가 마저도 지금 흐름이 깨지는, 아직 완전히 깨졌다 보기는 어렵지만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시장이 뭔가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일단은 공격적으로, 제가 그래서 어제부터
어제부터 저도 제가 코멘트를 좀 드리는 분들한테는 어제부터 제가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뒷심이라도 발휘해서 종가 부분에 뒷심 바르면서 좀 올라가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뭐 거의 이 교육을 그냥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교육을 이제 좀 약간 바꾸려고 해요. 교육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좀 낮추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도 좀 지금에 비해서는 좀 아무래도 내용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약간 좀 라이트하게 뭐 구성을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기초교육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기초교육. 지금은 기초 이런 게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총괄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옛날에는 기초교육이라고 해서 짧게 그 한 달짜리 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아니고요. 한 달 반 정도. 그래서 한 8회짜리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그런 교육을 한번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한 좀 쉽게 접근 가능한 교육을 시도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러면 뭐 가능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기획만 하고 있는 거지 언제 하게 될지 모릅니다.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사실 결국은 그거는 수박 겉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시려면 원래 그 기존 교육을 들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원래는 이게 기초교육이고 그 다음에 심화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기초교육을 왜 만들었냐면 그걸 일단 규칙을 맛보게 하고 심화교육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듣는 거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딱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버릴까라는 생각도 들고, 온라인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인데 이렇게 녹화로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걸 만들면 좀 유포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만들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생각하는 단계니까 저도 힘드네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하여튼 아버지도 병원 계시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뭐 여건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원래 제 그 바이오 사이클 있잖아요. 바이오 사이클이라기보다도 일단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제가 보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게 제가 늘 8월, 9월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게다가 9월은 더 힘들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